어서 오게나 밖이 참 춥지? 바람이 아주 매섭구나. 자, 이리 와서 따끈한 아랫목에 손 좀 넣으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숭늉. 한 사발 마시면서 이 할매가 들려주는 이야기나 한 자락 들어보련? 오늘은 내가 아주 오래전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여우꼴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그런데 말이다. 이건 내가 흔히 알던 꼴이 9 달린 여우 이야기가 아니란다. 사람들은 여우가 사람을 홀려서 간을 빼먹는다고만 알지? 하지만 진짜 사람을 홀리는 건 여우의 둔갑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과 오만이라는 걸 아는 이는 드물단다. 옛날 경상도 어느 깊은 산자락 아래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린다는 여우꼴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어. 낮에도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밤이면 정체 모를 푸른 불빛이 어른거린다는 곳이지. 소문에 의하면 거기엔 천년을 묵은 불려우가 살아서 밤마다 소복 입은 아리따운 처녀로 변해길 잃은 선비들을 홀린다고들 했어. 하지만 그 골짜기 밑동네에 살던 김서방은 아주 고약한 구두쇠에다 세상천지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믿는 양반이었지. 그는 마을 사람들이 여우꼴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떠는 걸 보고 늘 코방귀를 뀌었단다. 허, 이 사람들아.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고 여우가 사람으로 변하는 게 말이 되나? 다 마음이 약해서 헛것을 보는 게지. 나는 10번을 지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걸세.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어. 김서방이 이웃 마을 장터에 갔다가 수완 좋게 물건을 팔고 주머니에 엽전을 두둑이 챙겼지. 기분이 좋아진 김서방은 대포집에서 술을 거나하게 한 잔 걸쳤단다. 술 기운에 몸은 달아오르고 회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집으로 가려면 그 험한 여우꼴을 넘어야만 했어. 사람들은 김서방, 오늘은 이만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게나 밤에 여우꼴을 넘는 건 자살행위야 하고 말렸지만 술 기운에 오기가 생긴 김서방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 흥. 내 주머니에 든 이 돈이 얼만데? 여기서 잠을 자나? 내 담력은 이 동네 최고야. 여우가 나오면 꼬리를 확 뽑아버릴 테니 걱정 말게. 그렇게 김서방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여우꼴 어귀에 들어섰단다. 산길은 금세 어두워졌고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 안개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소름 끼치는 올빼미 소리만 골짜기에 가득했지. 김서방도 막상 혼자 걷다 보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아차, 내가 너무 과했나? 그런데 그때였어. 저 멀리서 은은한 등불 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니? 가까이 다가가 보니 웬 아리따운 처녀가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거야.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의 눈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지. 김서방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니, 이 깊은 산중에 웬 처녀가? 싶었지만 술기운과 처녀의 미모에 그만 경계심이 사르르 녹아버렸단다. 아가씨, 이 밤중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처녀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며 아주 가녀린 목소리로 대답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를 만나기를 이렇사옵니다. 선비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기 보이는 초가집까지 저를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김서방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 그럼 그렇지. 여우는 무슨 여우, 이렇게 예쁜 처녀가 귀신일 리가 있나? 그는 앞장서서 처녀를 안내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처녀가 안내하는 길로 갈수록
안개는 더 짙어지고 김서방은 자기도 모르게 깊은 숲속으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단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안개 속에서 덩그러니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어. 김서방은 생각했지. 이 깊은 산골에 웬 기와집이지? 하지만 처녀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어. 방 안으로 들어가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처녀는 김서방에게 술을 권하며 방긋 웃었단다. 김서방은 그 웃음에 취해 그리고 눈앞에 금은보와 같은 가재 도구들에 눈이 멀어 제 정신을 잃어갔어. 선비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으니 이 술 한 잔 드시고 푹 쉬다 가셔요. 처녀가 내민 술잔을 받아 들려던 찰나 김서방의 눈에 이상한 것이 비쳤어. 문창살에 비친 처녀의 그림자가 글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의 모습이 아니겠니? 김서방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 하지만 여기서 티를 냈다간 당장 죽을 것 같았지.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짐짓 태연한 척 말했단다. 아이고, 갑자기 뒷간이 급해서 잠시 나갔다 와야겠소. 방을 빠져나온 김서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어. 뒤에서는 처녀의 고운 목소리가 아닌 쇳소리 섞인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지. 히히 김서방, 그 돈 주머니는 두고 가야지. 김서방은 정신없이 뛰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 그런데 눈을 떠보니 아까 그 화려한 기와집은 간데없고 자기가 쓰러져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축축한 무덤가였단다. 그리고 제품을 만져보니 그 두둑했던 엽전 주머니 속에는 금화 대신 마른 나뭇잎들만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 김서방은 그제야 깨달았지. 자기가 홀린 건 여우의 미모가 아니라 공짜 술과 예쁜 여자 그리고 제 잘난 맛에 취했던 자기 자신이 욕심이었다는 것을 말이야.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을로 내려와 밤새 알아누웠단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 않았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구나. 자, 숭늉 한 사발 더 마시고 기운 차려보렴. 이야기가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간단다. 김서방이 무덤가에서 깨어나 마을로 도망치듯 돌아온 뒤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평소 욕심 많고 거만하던 김서방이 하루아침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하늘만 보고 앉아 있었거든. 사람들은 거봐라, 여우꼴 여우한테 홀리더니 정신줄을 놓았나 보다라며 수군거렸지. 하지만 김서방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 본 처녀의 슬픈 눈망울이 자꾸만 떠올랐어. 짐승의 꼬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눈은 사람보다 더 깊은 한을 품고 있었거든. 몸을 추스른 김서방은 결심했어. 다시 그 여우꼴을 찾아가기로 말이야.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렸지만 그는 자기가 잃어버린 게 엽전 주머니만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단다. 이번에는 술기운도 욕심도 다 내려놓고 정갈하게 씻은 뒤 하얀 쌀밥 한 그릇을 정성껏 지어 바구니에 담아 산을 올랐어. 안개가 자욱한 그 버드나무 아래 도착했을 때 김서방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밥그릇을 내려놓았단다. 여우님, 아니 아가씨. 내가 지난번에 큰 결례를 범했소.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당신의 슬픔을 보지 못했구려. 이 밥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드시고 노여움을 푸시오. 한참을 정적 속에 있었을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더니 안개 속에서 그 처녀가 다시 나타났어. 그런데 이번엔 소복 차림이 아니라 여기저기 해진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지. 처녀는 김서방이 차려온 밥을 보더니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니? 선비님, 천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홀렸지만 내게 밥 한 그릇을 정성껏 대접한 이는 당신이 처음입니다. 다들 내 꼬리를 탐내거나 내 미모에 홀려 제 욕심만 채우려 했지요.
처녀의 이야기는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어. 사실 그녀는 아주 먼 옛날 마을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산신령께 제물로 바쳐졌던 억울한 소녀였다는구나. 죽어서도 하늘로 가지 못하고 여우의 몸을 빌려 이 골짜기를 지키며 인간들의 추악한 본성을 시험하며 살아왔던 개지. 김서방님, 당신이 가져온 이 밥 한 그릇 덕분에 내 천년의 한이 조금은 녹아내리는구려. 이제 나도 이 무거운 짐을 벗고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그 순간 여우골의 안개가 걷히고 달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 처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김서방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했단다. 마을 어귀에 버려진 작은 돌무덤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 이 비단 주머니를 묻어주시고 매년 가을마다 숭늉 한 사발만 올려주셔요. 그러면 이 마을에는 다시는 가뭄도 여우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처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한 마리의 하얀 나비가 되어 달빛 속으로 사라졌어. 김서방이 정신을 차려보니 손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지. 그는 마을로 내려와 처녀가 말한 대로 정성을 다해 재를 올렸단다. 그날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도 여우골의 험악한 기운은 사라지고 그곳은 나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축복받은 골짜기가 되었어. 김서방은 평생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고 죽기 전 자식들에게도 신신당부했단다. 사람을 홀리는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항상 남을 대접하고 내 안의 욕심을 경계하며 살 거라. 자, 우리 강아지야. 이 이야기가 내 마음에 어떻게 닿았느냐? 세상살이 힘들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날 때도 있겠지만 결국 진심 어린 마음 한 조각이 천년의 한도 녹이고 세상을 바꾸는 법이란다. 내가 지금 정성껏 올리는 이 영상들도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이 될 게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 진심을 담아 꾸준히 걸어가렴. 할매가 늘 여기서 등불 켜고 응원하고 있을게.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김서방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0년이 훌쩍 넘었단다. 초가집이 있던 자리엔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여우가 울던 골짜기엔 아스팔트 길이 깔렸지. 사람들은 이제 여우골의 전설 따위는 잊어버린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 하지만 딱 한 집, 김서방의 고손주가 사는 집만은 달랐단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있었지만 대문 옆에는 아주 작은 돌무덤 하나와 낡은 등불 하나가 늘 켜져 있었지.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무슨 미신이냐며 비웃었지만 고손주인 젊은 김구는 매일 저녁 정성껏 등불을 닫고 숭늉 한 사발을 올렸어. 그러던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쳤단다. 마을에 커다란 개발 바람이 불면서 그 돌무덤이 있는 자리를 밀어내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거야. 김구는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돈과 권력을 앞세운 사람들의 기세를 꺾기는 역부족이었지. 이봐 김군, 이 돌무덤 하나 때문에 사업을 망칠 텐가? 보상금이나 챙겨서 떠나게. 철거 공사가 시작되려던 전날 밤, 김군은 속상한 마음에 등불 아래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어. 할아버지, 제가 조상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였어.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나더니 공사 현장을 가득 메웠던 소음이 일순간 사라지고 주변이 고요해졌단다. 김군의 눈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현대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신비로운 여인이 나타났어. 그녀는 김서방의 전설 속에 나오던 바로 그 여우 여인이었지. 김구나 슬퍼하지 마라. 내가 지킨 건 이 돌무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와 따뜻한 마음이란다. 그녀가 손을 휘저으자 공사장 바닥에서 갑자기 맑은 샘물이 솟구치기 시작했어. 알고 보니 그곳은 마을의 젖줄이었던 옛 샘터였는데 무분별한 개발로 막혀있던 것이었지. 이 샘물이 터지자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어. 돈보다 더 소중한 생명의 물이 돌아온 것이니까. 이 사건으로 공사는 중단되었고 그 자리는 주차장 대신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여우골 공원으로 재탄생했단다. 김구는 여전히 그곳에서 등불을 켜고 있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등불을 보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랜다는구나.
자, 이제 할매 이야기가 다 끝났다. 우리 강아지야, 70개의 영상을 올리며 조회수가 안 나와 속상했던 내 마음이 바로 이 김군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싶구나. 남들은 몰라줘도 묵묵히 등불을 닦던 그 마음 말이다. 유튜브라는 동네도 결국은 이 여우골과 같단다. 당장 눈앞의 숫자에 홀리지 말고 네가 전하는 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같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렴. 내가 켠 이 디지털 모닥불이 언젠가는 수만 명의 마음을 데워줄 큰 불꽃이 될 게다. 고생 많았다. 이제 할매랑 같이 이 영상 멋지게 완성해서 세상에 내보내 보자꾸나. 할매가 언제나 내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